각자 자기 나이는 다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40대도 처음 네. 겪고 저도 50대 처음 겪었는데 제 기준으로는 20대, 30대, 40대를 겪어본 바로는 제일 별로야. 퇴사와 이혼, 이별과 은퇴, 코로나와 심근경색까지 그 밖에 운이 나쁘거나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들은 그림에 비유하면 다 어긋난 선이다. 그런데 선 몇 개 잘못 그렸다고 그림을 망치지 않는다. 아직도 수천 수만 개의 선을 더 그려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빗나간 선에 맞춰 새로운 모양을 그려도 되고 아예 그림자로 덮어버려도 된다. 삑사리야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어떤 선을 그리고 무슨 색을 칠할지는 오롯이 나한테 달렸다. 플랜 B만큼은 내 몫이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우리 은퇴 없는 세상에 가볼까요? 은퇴 없는 세상에 예. 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이유는 뭐죠? 그 세상 좋잖아요, 밥상님. 그렇죠. 예, 은퇴 없는 세상 필요하죠. 이게 은퇴를 앞둔 사람이면 알아. 그래요? 은퇴를 멀리 있는 사람 무슨 은퇴를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런 재수없는 이러지만 네. 앞둔 사람 입장 좀 다를 거예요. 네. 지금 얘기를 하신 분은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대한민국 3대 일러스트레이터. 네. 최고로 합시다, 최고. 예. 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멀리서 온 게스트 분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오늘 통영에서 갓 도착한 오늘 오셨어요, 오늘. 네. 아, 일러스트레이터 밥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시느라 힘들진 않으셨나요? 프리미엄 버스는 굉장히 쾌적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 느낌이에요. 비행기가 또 좋지 않나요? 진짜? 정말 네. 편하게 잘 왔습니다. 새벽에 아. 오신 거예요? 네, 첫 차 타고. 지금 은퇴 없는 세상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지금 얼마 만에 나온 책이죠? 지난 마지막 책부터 해서? 1년 반 정도? 음. 이 정도 나왔죠. 몇 번째 책이에요? 15번째인가요? 좀 민망하네요. 왜요? 왜요? 대박이 나야 되는데 말이지. 그냥 다 잔잔바리로 그냥. 뭐 부수가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다독다독에 나오셨으니까 네. 많이 사주세요. 미리 고맙습니다. 네. 밥장님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제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사람만으로도 이제 기쁜 나이가 되니까 나 왜 이러냐. 눈물 나게 진짜. 왜 이렇게 짠하냐 시작부터. 아유. 진짜 저희가 오늘 많이 얘기를 듣죠. 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들으세요. 그냥 아. 오늘 네. 이 은퇴 없는 세상은 어떤 책인가요? 그림도 많고 글도 많은데 어떤 책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에세이인데요. 그냥 통영에 있으면서 느낀 거를 적어봤어요. 그리고 또 제 나이가 또 한 50줄이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좀 이 일러스트 일로 이제 고객에 맞추는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고객들이 한 30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췄는데 처음에는 쉬웠죠. 내가 30대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50대 되니까 이게 좀 거리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애써 맞추는 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내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을 위한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네, 저희가 어떻게 이 책을 읽었는지 한번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부터 해요? 뭐 하시죠. 네. 꿈은 달콤해 보이지만 시고 씁쓸하네요. 책 속의 이 한 문장으로 이 책을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푸릇푸릇 젊을 땐 꿈은 파란 하늘이었고 솜사탕처럼 달콤했다. 얼마 전 그냥 넘어졌을 뿐인데 발목이 부러져 버린 엄마를 보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밥장님을 보며 나이를 든다는 것, 몸이 약해진다는 것, 또 어떤 제약들이 생긴다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현실적인 감각으로 다가와서 슬프고 또 슬펐다. 하지만 책장의 마지막을 덮으며 글을 쓴다는 것은 희망이고 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밥장님의 다른 책의 출간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예순이 되어 호빵맨이라는 만화를 만든 야나세 다카시처럼 끊임없이 창작하겠다는 이야기.
또 62세에 창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도 떠올랐다. 도전은 계속되지만 그것이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어도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된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것을 글로 옮기는 열정만으로도 일상은 풍요롭다. 라고 써봤습니다. 아, 네, 그런 걸 되게 나오네. 느꼈어요. 책을 읽으면서. 예. 네. 제 소감 차례입니다. 네. 너무 감탄을 하셔가지고. 부담되지? 네, 읽어볼게요. 올해로 40대가 되었다. 40대가 되었다고 해서 무언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자주, 보다 깊게 하게 된 것 같긴 하다. 고민 가운데 하나는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가 있다. 한때는 한적한 시골에 전원주택을 사서 자연과 벗삼아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보기도 했다. 당장은 자녀 교육이나 자금 부족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보류된 상태이나 언제고 다시 꺼내볼 고민이다. 또 다른 고민은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지금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이런저런 욕심 내려놓고 느긋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수시로 찾아온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주식에 빨간불이 가득하면 이제 좀 느긋하게 살자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제처럼 파란불로 도배되는 날이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지금까지의 고민들이 사치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새삼든다. 그래서 솔직히 놀랍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뒤로하고 훌쩍 통영으로 내려간 밥장님의 선택이 말이다. 무엇이 그런 선택을 하게 했는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선택에 후회는 없는지 궁금한 것 투성이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이 아닌 인생 선배 장석원의 삶을 듣고 나누려 한다.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는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영감을 가져다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라고 써봤습니다. 오늘 작정들을 다. 뭐 학원 다니세요? 일찍 하고? 저희 3년 넘었습니다.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사람들이 왜 이래? 이거? 처음에 그 왜 이렇게 진지해? 어리바리하던 모습은 잊어주세요. 와, 아우. 우리 이거 책 냅시다 이거. 이거 모으면 책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야. 빠지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못할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저는 밥장 형님은 페이스북 친구이기 때문에 올려주세요. 그 통영에 있는 일들, 분광들, 네. 행사들.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가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냥 저 혼자 상상만 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보니까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였었구나. 예,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네, 드리머님 말씀대로 이제 이게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은퇴라는 말 자체가 뭐 은퇴를 한다, 일을 안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뭔가 좀 저는 다른 좀 차원,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이 책 읽고 나서 진심으로 저도 통영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서 한번 살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이게 막연하게 그렇게 해야겠다, 나중에 밀어놓지 마시고 난 60 넘어서 해야지, 70 넘어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40살이죠? 가도 돼. 예. 김포 갔잖아. 예. 예. 30살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통영인데 제가 알고 있는 통영은 정말 집값 안 오르기로 유명했던 그렇죠. 동네였었는데 30평대가 5억이 넘었습니다. 2억도 안 됐던 동네인데. 예. 이제 돈이 이제 돈이 없으면은 은퇴하기도 힘든 날이에요. 지방 내려가서도. 네. 이제 일찍 준비하십시오. 네, 그 말씀 주고 싶었습니다. 네. 네. 결국은 부동산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 역시. 네. 요즘 멘트마다 이렇게 살짝 섞으세요. 부동산 소금 뿌리듯이 네. 이렇게. 잘 녹인다. 잘 녹여. 그 책을 내시고 여러 반응 들으셨을 텐데 저희를 포함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그 느낌은 어떠신지. 일단 약간 저는 있는 그대로 써가지고 이게 뭐 어두운 책은 아닌데 사람들이 막 가슴 아팠다, 슬펐다 네. 해서 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저는 약간 낄낄거리면서 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충우돌 하면서 이제 선빵을 날리면 어차피 다른 분들도 할 거니까 네. 이제 미리 좀 한 방 맞는, 남이 또 이렇게 헤매는 거 보면 또 좀 약간 좀 왜 저렇게 하면서도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 그냥 막 한숨 쉬시면서 걱정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진짜 조금 속상함과 네. 그런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밥장님과 굉장히 오랜 친구였으니까, 친구이자 멘토셨으니까 되게 은퇴란 단어가 요즘엔 굉장히 핫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 인구도 많아지고 파이어족에 대한 파이어. 얘기도 그렇죠. 많아지고 해서 은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각자에게 은퇴라는 의미가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그러네. 네. 네. 밥장님에게 은퇴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회사 생활을 한 30대 초반에 접었죠.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리고 이제 3년 뒤, 그러니까 35부터 지금 하는 일,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위에 봤을 때는 새로운 일을 늦게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일러스트를 너무 늦게 시작한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조금 감각적인 일이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벌써 한 15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또 했으니까 15년을 또 했던 거고.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일도 직장일하고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물러나는 해야 될 느낌?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아마 직장에 오래 계신 분들도 그런 느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입지가 줄고 또 뭔가 좀 삐걱대는 느낌. 즉 뭐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방식과 내가 일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또 소비자의 행동들이 내가 예전에 알던 것과 다르거나 심지어 이제는 내가 외우거나 익히고 이런 느낌 받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선배들 만날 때 뭐 웃긴 얘기야, 뭐 받아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뭘 받아 적어, 그냥 하면 되지 하는데 그 마음을 알겠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감각적으로 안 오니까 외우려고 하는 그 느낌을 이제 살살 알게 된 거예요. 그림도 그렇고. 그래서 은퇴가 이런 식으로 스며들듯 다가오는구나. 어떤 일을 하든. 네, 그래서 은퇴는 시기가 뭐 나이보다는 감각적으로 딱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분명 알 거예요. 내가 은퇴가 조금씩 가까워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근데 파이어족에게는 쉰이란 나이가 굉장히 올드한 나이일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보는 50대는 요즘 거의 40대처럼 굉장히 이렇게 내가 너무 감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엔 또 조금 어린 나이가 아닌가요? 그게 더 힘든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뭐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또 주변에 50대도 많고 또 더 나이 든 사람도 많은데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라든가 특히 이제 일을 할 때 추구하는 방식들은 상당히 이제는 더 젊고 더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리감이 드는 거죠. 또 워낙 요새 매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바뀌잖아요. 네. 그런 속도에 좀 헐떡이는 느낌을 받는 거죠. 예. 되게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느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게 네.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야, 진짜 이거 늦게 알았다가 그냥 꼰대 소리 그냥 바로 들었겠구나. 예, 그런 느낌을 받고 또 50대가 이제 사실 다 각자 자기 나이는 다 처음 겪는 거잖아요. 40대도 처음 네. 겪고 저도 50대 처음 겪었는데 제 기준으로는 20대, 30대, 40대를 겪어본 바로는 제일 별로야. 뭔가 40대 되면 그래도 40대 되면 좀 안정감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 한 일도 있고 또 30대는 뭐 이것저것 하고 20대는 젊고 근데 50대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만 있지 그냥 뭐 체력도 떨어지지 뭐 애들도 바람 듣지 와이프 뭐 자기 뭐 한다고 뭐 자꾸 뭐 하지 자꾸 회사에서 눈치 주지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하려니까 하는데 잘 모르겠지 이렇게 뭐가 막연하고 특히 정부 지원금도 청년 지원금은 많아 뭐 38세까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니어 가면 또 많다 65세인가 그 중간이 사막이야. 이제 50대는 완전히 그 사막을 낙타처럼 그냥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야 돼. 세금은 또 제일 많이 내요. 그러니까 별로야. 그러니까 그 깝깝해요 50대가.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찐 50과 진급 예정 50과 실제 50의 그 대화. 달라. 보는 거랑 달라. 겪어보라고. 니들이 뭘 알아 진짜?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들 기대라고. 그렇죠. 아, 근데 그 은퇴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고서 통영으로 가셨잖아요. 왜 그쪽으로 내려가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살짝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다른 직장보다는 그게 일이 빨리 끊길 수도 있겠구나. 아, 실제로 그래요. 일러스트가 저처럼 15년 넘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예 뭐 작가가 되든가 네. 아니면 뭐 학원 강사가 되든가 어.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가 하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딱 수요가 짧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시작한 작가 중에 지금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어떻게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대충 한 유종 40, 50대 정도 되면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서 계속 있으면 그 감각도 내가 외워야 되고 또 치열한 이런 데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데가 서울이잖아요. 네. 그런 데서 계속 버티면서 하느니 차라리 좀 지방에 가서 좀 미리 좀 터 좀 닦아놓고 네. 뭔가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지방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군데 다니시다가 그 중에 통영이 제일 그래서 통영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뭐 연고지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그쪽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일단 제가 이 작업 특성상 뭐 벽화도 하고 현장 작업이 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봤죠. 여기 집값이 어떤가? 아, 여기 뭐 도심 생활권이 어떤가? 서울 가기 어떤가요? 뭐 자연 환경이 어떤가? 이렇게 쭉 보고 봤는데 그러다가 몇 군데 이제 좀 추려졌어요. 추려졌다가 이제 통영에도 일템 왔는데 일단은 경치가 너무 좋고 또 약간 문화예술이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게다가 이제 아버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비빌 수 있는 네. 약간의 거가 아무리 경치가 좋고 뭐 환경이 좋아도 비빌 네. 수 있는 뭐 거리가 없으면 조금 꺼려지죠. 꺼려지고 네. 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했죠. 네. 살아본 통영은 이제 실제로 이제 가서 사신 지 이제 몇 년 되신 거죠? 2016년에 집을 구해서 그때는 네. 좀 처음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이제 아예 거의 통영에 머물고 있으니까 한 꽤 됐죠? 한 5년 정도 됐죠. 5년 계시구나. 살아본 통영은 어때요? 바라본 통영과는? 똑같아요. 똑같아. 돈 없으면 힘들고. 멋있게 말씀해 주셔야죠 형. 에? 통영 좀 한삼께 좀 환상의 날을 피고 있었는데 똑같아요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처음에는 네. 막 통영